일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것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하지만 의료 쪽에 먼저 간호사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환자들 중심의 사회복지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임종 말기 환자를 돕는 호스피스 대상자, 말기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은 그런 그룹들이죠. 그런 그룹들을 중심으로 해서 호스피스 활동을 지금 한 17년째 강주권에서 하고 있고, 한국 호스피스 협회 강주 전남 지회장을 지금 계속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지금도 밤에는 호스피스 말기 환자들을 방문하고 케어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낮에는 주로 이제 노인복지관에 저희 동구노인 종합복지관이 강주에서 그래도 제일 큰 노인복지관인데요.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회원이 7,500명 정도 되고 하루에 한 1,500명, 700명 정도 되는데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지냅니다. 그러면서 여가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면서 제가 노인복지센터에 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노인 의료복지시설인 아가페 실버센터 입소시설이거든요. 거기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의료 쪽을 넘나들면서 제가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강의도 사회복지 쪽 강의도 하고 간호학 쪽은 대학원 쪽에 전대조대 대학원에서 노인 전문 간호사 가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료 쪽의 상식을 얻으려고 하면 제가 좀 알려주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료인들도요, 사회복지 쪽 정보를 좀 얻으려면은 제가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부르는 데가 많은데 특별히 강주대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면서 대상자가 누군가 한번 여쭤봤어요. 선생님들이 농협하고 연결이 돼서 자원봉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제 과목은 원래 2시간인데 제가 5시에 대학원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연강을 해가지고 4시 반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죠? 네. 네. 아이들이나 엄마들이나 더 빨리 끝나는 거 다 좋아하거든요. 그 대신 쉬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노인의 질병과 건강관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얼핏 65세 이상 드신 분은 한 5%도 안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보면은 70대 이하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노인인지 중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통 노인복지관이든지 경로당은 옛날부터 나이가 좀 많으셨고 노인복지관에 가도 80대 전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요. 오늘 이렇게 굉장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저희 복지관에 실버 아카데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차를 4대 불러서 테마 여행을 가는데 하나 산 따라 꽃길 따라 가고 하나는 맛 따라. 그래서 맛 따라 가는 데는 80대 90대가 가시고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하고 오시고 산 따라 꽃길 따라는 좀 건강하신 70대 80대 초 이런 분들이 꽃길을 걸으실 수 있도록. 근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차를 4대 했는데 차 한 대에 1명 정도만 결석하고 다 오셨어요. 제가 보고 저희가 15년 동안 복지관을 운영했는데 비가 많이 와도 소풍 가는 날에 비가 다 개었거든요. 처음으로 이렇게 비가 와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강행군을 했는데 1명씩밖에 결석을 안 한 거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젊은 사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앞으로 노인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건강한 노후 또 질병관리나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80대에도 사회활동과 자기 취미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아침이었습니다. 보통의 어르신들을 보면
60대가 70대로 보이고, 그러니까 60대는 좀 어르신 같지 않아요. 그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와서 이렇게 앉아갖고 하는 말이 그래요. 아이고 젊은 것들이 와갖고 왜 저래? 이렇게 보면은요 65세, 70세예요. 네, 그분들은 이제 70대가 넘고 80대가 넘으니까 10살, 20살 차이가 나니까 65세가 젊은 것들이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노인이 되어 갈수록 이 나이 차이는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말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70대 어르신을 보면 어떤 어르신들은 60대처럼 보이고 어떤 어르신은 80대처럼 보이고 그래서 같은 70대지만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은 얼마나 어르신들이 그 중년층 뭐 더 어려서부터 하면 더 좋겠지만 그때부터 본인의 건강관리 잘 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서 농촌에 가서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겠지만 여러분 본인이 직접 이것을 몸으로 터득하시고 여러분 질병관리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신다면 뭐 안 해오셔도 이것이 여러분께 소화가 된다면 충분히 농촌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듣는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르신 뒤에서 잘 보이시죠? 예, 어르신 참 곱죠? 예, 이런 고운 어르신들이 이제 90대 저희 그 무료급식소에 식사하러 오시는 어르신 나이대가 뭐 여러 층이 있겠지만 90세에서 100세 사이에 오시는 분이 한 40여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오시면은요, 이렇게 꽃단장하고 오십니다. 그런 분일수록 오래 사셔요. 자기 관리를 그만큼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건강도 좋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름다운. 제가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의 부관장으로 있습니다. 거기 여가 프로그램 한 30여 가지가 되는데, 화관무, 그 한춤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충장로 축제 때 이분들도 한 80대 어르신들 지금 저희 복지관이 시작한 지 15년 됐거든요. 근데 그때 60세에 오신 분은 지금 75세 그때 65세 오신 분은 지금 80세 그분들이 저렇게 화관무를 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합창단 지금 제가 건강한 노년 만성질환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한 100여 명인데 관절 있는 사람 어디 공연 나가면요 혈압약 아침에 안 먹고 오신 분 손 드세요. 그러면 한두 명 있고 혈압약이 그 중에 이제 뭐 한 90% 이상은 혈압약을 드실 정도로 다 질환을 갖고 계셔요. 그렇지만 그거를 갖고 그냥 집에서 그렇게 누워만 계시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창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공연 발표회가 있어서 하는 거고 이 어르신들은 장수춤 제조 교실을 하는 거야. 한 50여 분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심한 그 운동 활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개발한 운동에 우리춤이라고 하는데 이런 체조 활동을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실버센터 원장이라고 그랬죠. 요즘에 노인 건강보험이 시작이 되어서 수발이 필요한 사람, 아들과 딸의 수발이 필요해서 병원에 입원을 할 수는 없지만 집안에서 식사도 대접을 받아야 되고 또 화장실도 혼자 못 가니까 수발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르신들이 국가가 법을 제정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제정했는데 우리 그동안에 있었던 요양원들이 다 이런 입소시설이 여기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다 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아가페 실버센터라고 있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등급 받으면 올 수 있는데 간단히 저 보여드리고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데도 오실 수 있다.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설이 가정적이죠. 예, 굉장히 그 동명동에 부잣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어르신들이 여기 오면 우리 집이라 그래요. 자녀들이 오면 명절 때 우리 집 온나?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굉장히 가정적인 소규모입니다. 자, 입구에 들어가시고 꽃 피었을 때 찍었던 거 거실이고요.
요번에가 하도 대기 인원이 많아서 약간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안 보이는데 거실입니다. 호텔급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여기 모셨을 때 자랑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2인실이고요. 상담실, 그 다음 사무실, 체력 단련실, 그 다음에 그 식당, 여기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런 식탁이 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고급 식탁으로 되어졌고,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다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손잡이들이 곳곳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희 아가파 실버센터 한번 견학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일본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저희 한국에도 굉장히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실버센터는 전국에서도 유명하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 와보셔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르신들의 질병 특징,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질병의 이해와 관리, 또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대해서 3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여기서 이제 노인 질병이 있는데 책에서는 실은 노인이라고 이렇게 써있지만 실은 제 입속에서는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늘 호칭을 그렇게 부르니까 우리 그 실버센터에 치매 어르신이 지금 그 모 의대 교수님 사모님이신데 조금 젊은 나이신데 치매세요. 그 오셨는데 이 어르신이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셔요. 굉장히 잘하시는데 어르신 노래 한번 하죠.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어르신들이 이 아이들이 좀 조용히 하면 내가 노래할게 이러셔요. 모두가 아이들이에요. 모두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나는 나중에 노인 돼서 혹시라도 치매 걸리면 모두가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해도 여러분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의 질병은 만성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르신들 이 정도 모여가지고요. 약 안 드시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중에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약을 2가지 이상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60% 이상은 됩니다. 그럴 정도로 어르신들은 노화 과정 속에서 저절로 다 퇴행성 질환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성질환 그 통계를 보면 90% 이상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이런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건강 상태 악화를 막고 합병증도 막아주고 예방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네에 어르신들 만난다, 경로당 어르신들 만난다, 봉사하러 가서 어르신들 만났을 때 뭐 어르신들 어디 아프다고 뭐 우리가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 현재 어르신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러면은 얼마 동안 이상은 입원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하면 1년 동안 계속 입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얼마 동안 입원할 수 있어요? 3개월 이상은 입원 못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되면 아무리 치매가 심해도 3개월이지만 퇴원을 하셔야 돼요. 병원은 급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곳이에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입원하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퇴원하셔서 외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는 가족이 돌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족이 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 진출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못하니까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가 가족 대신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급성 질환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있겠지만 거의 다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다 낫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혈압하고 이 당뇨를 가지고 야 고혈압아 너 나랑 같이 재밌게 살자. 야 당뇨야 너랑 나랑 재밌게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다 못 고치는 병을 봉사하러 가신 분들 이런 분들 다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질병관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오랫동안에 유지하고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나는 의료인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내가 뭐가 도움이 될라디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임종 말기 환자들을 방문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면서 봉사자들을 많이 동원해서 같이 가요. 특히 여러분 같은 이렇게 집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는 이런 주부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래도 아프고 통증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정작 말기 임종 환자 집에 가면은 의료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분들은 거의 다 치료도 많이 받아봤고 병원도 뭐 3군데 이상을 다 다녀봤고 뭐 검사도 받을 대로 다 받아봤고 근데 의료인이 있어봤자 이미 뭐 말기 위암이라는 진단이 다 내려져 있고 뭐 약물 치료나 수술요법이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단지 지금 증상으로 나타난 통증이나 뭐 소화가 안 되는 거나 이런 것만 좀 조절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막상 그 집에 가면 중증 환자인데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의료인들을 데리고 봉사를 가고 싶어서 막 오라고 하면 한 번, 2번 가시고 안 가요. 그러면서 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가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가서 특히나 간호사는 더 가서 뭐 다른 것도 더 해줄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더 가면 할 일이 없다고 해서 가기를 꺼려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희망하기 때문에 다 치료하는데 도움이 돼야만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노인이나 임종 말기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이거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아십니다. 다 치료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속으로도 나도 이미 다 알아요.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늘 그 의식을 가지고 의사도 할 수 없는 거지만 나도 의료인은 아니지만 이분들 옆에서 지지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다. 이런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지지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르신들의 질병의 특징 시작. 예, 만성 퇴행성 질환이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진 질환이에요. 혈관이 하나 나빠지면은 이것을 통해서 심장도 나빠지고 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하나가 생기면요 서너 가지 질환이 다 따라옵니다. 한 개만 있다고 해서 그 어르신들은 한 개만 주의 있게 보는 게 아니라 내과에서는 다른 질환도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르신이 고혈압 약을 먹고 계시면 어르신 이 약 말고 다른 거 드시는 거 없으세요? 어디 다른 심장이나 당뇨나 이런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하나의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병이 다 따라온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시작. 노인성 질병은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병이 되는구나. 자,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 어디 교통사고가 딱 나서 잠깐 끔뻑했는데 허리 아프고 목 아프다고 가봐요. 그러면 다 디스크라 그래요. 근데 교통사고 나서 그 상황에 생긴 디스크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랫동안 허리를 이렇게 잘못 써갖고 자세 때문에 생긴 만성 퇴행성 질환에 약간 놀래갖고 압박골절이 올 수도 있고 막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그 교통사고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교통사고 나갖고 허리 디스크 있으면 100%가 다 보험회사에서 다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런 것이 다 알려져서 그 원인이 이 교통사고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질환이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 원인은 이 원인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특히나 노인들은요, 요즘에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서 케어해주던 사고 나가지고 뭐 어디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야, 다치면 보험, 배상보험 다 들었으니까 다 해주겠지. 안 그렇습니다. 본인의 원인이 몇 프로 있는가 이것을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몇 대 몇으로 나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케어해야 하다가 혹시 여기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시면 모두가 다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더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불명확한 퇴행성 질환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자, 경과가 길다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생긴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낫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어르신들을 갑자기 병원 모시고 가서 혈압으로 쓰러졌거나 어떤 질환이 생겨가지고 모시고 갔을 때 너무 희망을 줄 필요는 없어요. 어르신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해드리지만 완전히 100% 좋아진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번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더라도 이것을 계속 관리하고 옆에서 약도 처방해주고 또 운동요법도 있고 식이요법도 이런 것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만이 이 질환을 우리가 관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합병증도 많이 생긴다는 거, 이런 것이 어르신들의 질환의 특징입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약물을 사용할 때 보다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은요, 약을 먹고 잘못 투약이 되더라도 금방 다른 조치를 하면 회복이 가능해요. 어르신들은 모든 장기가 약화됐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부작용도 심하고 또 부작용이 심하면 이 회복도 늦어요. 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예민하고, 근데 여러분들 어르신들 집에 가면은요, 뭘 차려놓고 있어요? 약국, 약방 차려놓고 있죠. 그래서 모든 어르신 집에 가면 다 약국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 약사고, 그거는 작년 가을에 감기 때 먹었던 약인데 너무 잘 들었어. 그거 딱 애껴놔. 나 요번 감기 걸리면 그 약 먹을 거야. 10중 8구는 안 됩니다. 그 약이. 예. 감기 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먹어서 틀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봐줘야 될 것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방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한 달이 넘어진 약봉지가 있으면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거 아깝죠. 보통에 유효일이 여러분들 약 나오면 몇 년씩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한 가지 약이 그렇다는 거지, 혼합되어 있는 약 조제된 약은 5알, 6알 이렇게 모아있죠. 그 중에 한 알이라도 유효일이 1개월도 안 된 약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약은요, 약이 아니고 뭐예요? 독약이에요, 독약.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아파서 지어서 먹었던 약, 그래가지고 다 먹고 나서 나섰다. 그런데 2봉지가 남았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안 그러실 거예요. 내가 물어봐요. 보나 마나예요. 다 똑같아요. 심지어는 간호사들 집에 가 똑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먹어서 조금 다 나섰는데 한두 봉지 남았다 했을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다 먹으세요.
다 먹으셔도 이건 이럴 때는 독이 안 돼요. 대개는 의사 선생님이 요 정도 먹어서는 괜찮다 해갖고 조제를 해준 거거든요. 웬만하면은 요 정도까지 항생제도요, 증상이 다 나온 다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는 체 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 드시고 그리고 딱 없애버리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찝찝하면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싸가지고 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것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옆에서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5번째 시작. 자,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이제 강의가 끝나고 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제가 예언하건데요. 한 특별히 바쁜 일 없는 이상 집에 가면은요, 한 절반 이상이 누워요. 제가 맞아요. 다 들어보라면 똑같거든요. 절반 이상, 아이고 힘들어. 하고 다 눕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을 그렇게 고되게 주부들이 하고 있는 대로 살이 찌잖아요. 네, 손실어 눕습니다. 조금 힘들다 싶으면은 누워요. 네, 이것이 굉장히 노화를 진행시키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특히 노인들이 일단은 움직이지 않기 시작하면은 노화는 급속도로 오고요. 와상 상태는 급속도로 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았다. 어르신들 한번 보셨을 때 요번에 큰 감기 한번 걸려서 누웠는데 못 일어났어.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눕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의 근육이 위축이 오면서 다른 장기도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와상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뜨리는가, 일어나키는가, 이거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질병 관리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버센터에서도 되도록이면은 어르신들이 거실에 모여있기만 틈만 있으면 누워요. 그 안방도 아닌데 틈만 있으면 어르신들은 이렇게 누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거 눕지 않게를 할까? 그 먼저 봉사자들이 오면은 1대1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오면 되도록이면 앉혀갖고 얘기시키고 이렇게 하지만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듭니다. 오전 프로그램, 오후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또 오전에는 1층에서 했다가 오전에는 2층에서 했다가 특별히 운동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장실도 이쪽에 있는 자기 방 안에, 당신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누가 들어갔다면 그 핑계로 좀 자원봉사 있으면 밖으로 모셔가고 밖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하도록 최대한 이렇게 누워있는 시간을 짧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르신들이 그만큼 누워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워있는 상태를 줄여주는 것이 우리가 잔존 능력을 계속 유지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을 얘기해 볼까요? 시작! 자, 아까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일단은 눕고 움직이지 않으면은요, 우리 관절은요, 굳게 마련해요. 그리고 약해지고, 모든 이 근육이 이 뼈를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누워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근육이 안 쓰니까 축 처지면서 약해지면서 이 뼈도 쉽게 부러져요. 그래서 관절 경축이 오고, 바로 이제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의식이 없었다. 우리가 약간의 의식만 있으면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의식이 없고 허리를 다쳐서 움직이지 못한다. 이럴 때는 반드시 2시간 안에 움직이게끔 해야 되거든요. 순식간에 욕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욕창은요, 생기면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편해요. 요즘에 약이 좋아서 많이 좋아지기는 하지만은 안 생기게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최대한 누워있는 어르신들도 자꾸 움직이실 수 있도록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관절에 근육에 영양분도 없고
이러면서 욕창도 쉽게 발생하고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시작. 자, 그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두 분이 이렇게 계시면 어떤 분이 기침을 막 하시면 어떤 분은 감기 걸리시고 어떤 분은 감기 안 걸리시죠? 예. 여기일 때 면역력이 약하신 분이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들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특히 어르신들은 노화가 되면서 면역력이 저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감기 환자가 생기면 아이도 면역력이 약하지만 이 어르신도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서 쉽게 걸릴 수 있다. 단지 이제 감기 같은 거는요, 그 전에 한번 걸렸다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요번에 신종플루가 어르신들이 안 걸리셨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 많이 걸리고 신종플루가 안 걸렸던 거는 그 전에 한 번쯤은 이 신종플루가 지나가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어르신들이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빨리 질환을 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버센터나 이 어르신들이 약해 있는 상태에는 더 질환이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반드시 손을 소독하도록 하고 이런 것을 유의하죠.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손을 많이 씻으셔야 되지만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이 많이 씻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봉사 가실 때도 밖에서 활동하고 오시면은 여러분은 건강해서 괜찮아요. 여러분 손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전염자면 매개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런 질환에 예민하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을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아이들도 마찬가지만요. 이 말은 굉장히 길게 써놨지만 어르신들이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긴장하고 봐요. 어르신들은 다 의식을 가지고 어른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당신이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방치해 놓으면서 하루 동안 감기 있어갖고 열이 있어갖고 수분 섭취도 안 되면 그것으로 바로 폐렴으로 사망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오늘은 뭐 감기 있으면은 한 일주일 뒤나 감기 안 떨어지면 그때 기관지염 있고 폐렴 있고 이러는데 어르신은 오늘 아침에 기침한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폐렴으로 그날 저녁에 돌아가시기도 해요.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은 이런 수분이란 전해질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약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일수록 이렇게 열이 나고 아파있을 때 빨리 발견해서 물 보충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는 우리가 착각하기는 아이들은 이런 것이 긴급한데 어르신들은 그러지 않으려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도 이게 굉장히 위급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지 기능 이상으로만 나타나는 질병이 흔하므로 단순한 식욕부진이나 전신 허약감의 호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증상이 없거나 어르신들은요, 어르신들 스스로가 원래 노인이 되면 이러셔요. 어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복지관에서 결혼을 한 직원이 있어서 집들이를 했어요. 집들이를 이제 차 다 갖고 가려면 차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복지관 본거로 단체를 갔다가 식사를 하고 7시, 한 8시 다 돼갖고 복지관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고운 어르신이 우산을 딱 이렇게 쓰고 복지관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왜 안 가고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복지가 문 열어줄 때까지 여기 있어요. 어르신이 새벽인 줄 알고 아침인 줄 알고 푹 자고 밥에 먹고 나왔는데 복지관 이렇게 단체로 오요 아침에 이러더라고요. 이 어르신이 지금 약간의 치매기가 보이신 거죠. 네. 이 어르신이 몇 번을 얘기해도 나한테 거짓말하지 이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그럴 수 없다는 거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권사님이시고 근데 이미 이분이 이런 것을 잘 본인이 나중에 가면서 오래 갖고 가시면서 지금 3번째래요. 본인이 굉장히 곱게 생기셨고 영리하게 생기셨고 그러신데 아침인 줄 알고 저녁에 이렇게 오신 거죠. 근데 이런 어르신들이요 주변에 굉장히 많으셔요. 자, 이런 어르신 제가 오늘 우리 직원한테 이 어르신을 기어이 찾아가지고 가족하고 면담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초기에 발견하면 요즘에 치료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모두가 뭐라고 생각해요? 나이 들어서 원래 그래. 나이 들면 다 든다더라. 그러면서 그 어르신들은 내가 나이 든 게 이런갑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의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뿐만 아니라 의외의 그 어떤 질환도 빨리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어르신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10년 전에 병원에 갔어. 근데 그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자, 90년도니까 한 20년, 25년, 30년 전이네 벌써. 저희 아들이 심장병으로 91년 1월 1일 날 천국에 갔거든요. 제 아들이. 근데 이제 그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심장 이식 수술이었어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은 외국에서 어쩌다 한두 건이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심장 이식 수술 너무 많이 잘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은 우리 아들이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났었으면 천국을 안 갔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어르신들을 만나면요. 10년 전에 그 질환을 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치료할 수 없었다고 지금도 여전히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의학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도 어르신 요즘에는 틀리니까 한번 갑시다 하고 억지로 한번 모시고 가면은 틀립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은 가족이 없잖아요. 이런 가족이 없는 어른들이 입소되어가지고 우리 실버센터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발견해서 치료해주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오늘내일 하다가 들어오셨어요. 곧 돌아가실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은요 3등급도 제대로 안 나오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좋아지시고 관리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질환을 너무 쉽게 보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방법들, 그리고 어떤 증상이 나오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불명도 원인이에요. 어떤 질환은 원인을 모른다더라. 암에 대한 원인을 요즘엔 다 모른다고 하지만 그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조기 검진을 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이 어떤 그 얘기를 하잖아. 그거에 귀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요즘에 머리 뒷골이 좀 땡겨야. 요즘에 생전 안 그랬는데 핑하고 도네. 이런 어떤 반응의 얘기를 꼭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요. 좀 귀담아 들어서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면은 의외로 편안하게 좋은 치료를 받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욕부진이나 전신 허약감이나 깜빡깜빡 잊어먹는 거나 이런 것들도 다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자, 11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특히나 우리 몸은 전인적이에요. 우리 몸은 신체 따로,
정신 따로, 뭐 이렇게 영적인 것 따로 이렇지가 않다는 거 뭐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면접 장소에 가면 나도 모르게 겨드랑이에 땀나고 손에 땀나고 막 이러죠? 아무리 진정하려고 해도 가슴이 도건도건도건도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 몸의 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 심리적인 그 영향, 영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우리 그 호스피스 환자 중에 말기 암 환자들을 제가 많이 케어를 하는데요. 그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었어요. 할머니신데 이분이 그 시골에서 당뇨가 심해서 계속 약을 지어 먹었는데 수치가 500이 몇이 되도록 계속 약만 주고 관리를 안 했어요. 그 병원에서. 그래서 이게 조절이 안 돼갖고 강주에 있는 큰 병원에 와서 보니까 췌장암 말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 며느리가 우리 호스피스 봉사 교육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던 분이라 어머님이 병원에서 어떠한 것도 해줄 수가 없고 집에 가서 편히 모시라는 말을 쉽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집에 가서 우리가 잘해드릴게 일단은 태어납시다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나왔는데 어르신은 몸이 안 좋거든. 배도 아프고 계속 안 좋고 식욕도 안 좋고 토하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왜 나를 병원에 안 데리고 가냐. 너희들이 병원비 아끼려고 지금 나를 병원에 안 데리고 가냐 막 이러면서 계속 며느리를 못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도 어렴풋이 어르신들은 짐작을 하셔요. 혹시나 내가 암일까? 나 모슬병일까? 고치지 못할 병일까? 이런 생각을 하셔도 누구한테 듣기 이전에는요 그거를 인정 안 하세요. 절대로 인정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계속 아파지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고 막 이 며느리한테 구박 얼마나 많이 하나. 그렇게 했을 때 이 어르신을 누군가가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암이라는 거, 말기 암이라는 걸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이거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맬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뽑힌 사람이 저희 목사님이 뽑혔어요. 그 목사님이 제일 낫겠다. 목사님 오면 자기 큰 아들을 갖다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짜증을 내시고 던지고 막 이렇게 화도 많이 내시고 막 이러겠는데 병원 모시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미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알고 계셨어요. 수긍을 하고 계셨고 이것을 받아들이셨던 케이스입니다. 제가 얘기한 케이스는 여기에서 안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여기서 자기 질환을 쉽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시면 그러면 내가 병원에도 못 가고 여기서 이제 해줄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집에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말인데 내가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할머님이 거기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며느리를 부르더래요. 며느리를 부르더니 며느리 손을 꽉 잡으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다. 응? 내가 이렇게 모슬병이 있어서 네가 그렇게 간호를 잘하고 있는데도 내가 너를 괜히 구박을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이 며느리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지금도 제가 그 추도 예배 드리려고 하면 저를 초대하거든요. 지금 한 5년이 넘게 됐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그렇게 구박을 받을 때는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사도 안 지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그 며느리를 구박하는지. 근데 이 어머님이 이 병을 받아들이고 이러시면서 자녀분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녀분을 한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시고 그동안 사과할 것들, 미안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얘기하시면서 이걸 받아들이시면서 그때부터 이 통증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 췌장암은요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제가 여러 케이스 중에 특히 이 환자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더 며느리한테 구박하고 던지고 막 이렇게 했던 환자인데 그것을 받아들인 이후부터 이분은 이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 원인은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그랬는지
병을 인정해서 받아들였는지 어찌됐든 그것을 받아들인 이후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다는 거죠. 안정이 된 이후로는 훨씬 불안하지 않으니까 이 통증도 덜했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영향이 여러 각도로 해서 어르신들의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질환을 얘기하면 거기에서 좌절이 되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 사람 상황에 따라 잘 접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르신들은 이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 우리 그 여가 시설이기 때문에 취미 활동에 반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반장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르신 관리를 50명, 100명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이런 관리를 하시는데 일종의 저희가 월급은 안 드리니까 명함을 파드려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 관리하라고. 그러니까 여자 어르신들은 생전 가도 명함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명함을 실장이라고 해가지고 다 명함을 파주니까 우리 직원들보다 더 어르신들 관리를 더 잘하셔요. 뭐 누가 결석하면 집에 가서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오늘 소풍을 가는데 이 그 뼈가 부러지셔갖고 요것도 마시고 이렇게 걷지도 못하시고 중증 질환도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게 생각할 때 저 어르신은요, 지금 현재 막 실장님이라고 이렇게 지켜지지 않았으면 벌써 뭐 요양병원에 가서 중증 환자로 계실 분이에요. 그 가족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 오늘 이렇게 딱 메고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그래도 실장인데 내가 안 가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굉장히 뭐랄까 실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다 왔는가 둘러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역시 실장님이 오시니까 다 오셨다. 한 명밖에 결석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 하실 수, 아까 잔존 능력을 향상시키라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어느 상황에서 어르신은 이제 너무 중증이고 심하니까 소풍 갈 때도 가면 미끄러지고 이런 비 온 날에 자녀들 난리 날 거예요. 소풍 가셨다고 하면은. 그리고 자녀들은 다 어르신들 집에다 모셔놓고 자기들끼리만 소풍 가. 그렇죠. 거동이 불편하고. 근데 어르신들 소풍 가고 1박 2일로 캠프 가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들하고 똑같이 놀아요. 우리 수학여행 가서 밤새야 놀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어르신들 노는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잔존 능력을 계속 향상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입니다. 자, 이거는 어르신이 뭐 보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죠? 예. 지금은 어르신들이요, 여러분들 모두가 핸드폰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 실버 아카데미 어르신 나이가 평균 78세 정도 돼요. 78세 요 정도 되는데 핸드폰을 한 절반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노인 강의 갈 때도요, 노인 강의는 이제 딱 일일이 시켜야 돼요. 자, 핸드폰 다 내보세요. 다 내라고 해가지고 다 끄세요. 해가지고 해야지 안 올리지. 요거 안 하면요, 한 10군데서는 올려요. 이럴 정도 핸드폰이 많은데 제가 한 3년, 4년 전에 이거를 보여줬을 때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어머, 노인들도 핸드폰 갖고 다니네? 그런데 어르신들은 참 이 핸드폰이 진짜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실버폰이라고 해가지고 이 핸드폰이 하면은 돈이 얼마 안 내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87세인데 7자녀가 일주일에 뭐 2번씩만 전화해서 하루에 몇 통화씩 전화를 받아요. 근데 집이 굉장히 큰데 안에서 벨이 울려서 밖에 계시는데 따르르 울려갖고 막 뛰어오셔. 허리도 구부시고 하시는데 막 뛰어갖고 딱 오면은 왔는데 딱 끊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갖고 전화 받으시다가 2번인가 3번인가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특성상 전화를 받으러 가는 게 굉장히 다급해요. 기꺼이 전화를 받아야 돼. 누구한테 오는 전화인지 모르니까 받아야 되니까 막 뛰어가다 상당히
상당히 이 부상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넘어지는 게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불에 채워갖고 넘어지고, 이불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에 채워서 발 똑같이 부러지시고, 그리고 조금 미끄러지시고 이러면서 다 부상을 입으셔요. 그래서 효도 중에 하나는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핸드폰을 꼭 해드리라고. 그러면 뭐 핸드폰 목에다 딱 걸고 다니시면 어디를 가도 또 안전하고, 혹시라도 또 깜빡깜빡 하시더라도 옆에서 또 챙겨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많은 효도 중에 꼭 이 핸드폰은 꼭 사드렸으면 좋겠다. 저희는 7남인데요. 어머님이 이제 번호를 다 못 외우니까 압축 번호로서 1번은 첫째, 2번은 둘째, 제가 7번째. 저의 전화 뚝 누르면 저 핸드폰으로 옵니다. 그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르신들 요즘에 이렇게 80대가 되러 합창도 하고 다니시고 자기 개발을 많이 하시고 관리도 많이 하고 하십니다. 노인 질병의 이해와 관리인데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몇 시간 됐어요? 자,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대상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렇게 주부들이 많다고 그래서요. 여기는요 좀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강의를 들으려면은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 기억하는 것보다 아까 두리뭉실하지만 일반적인 어르신 특성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한번 좀 더 읽어보시고 외우시고요. 시간이 있으면 노인 질병 이해 관리는 이쪽을 쭉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노인 질병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고 가장 심각한 게 뭐겠어요, 요즘에? 치매. 네. 자, 고혈압, 당뇨 이런 거는요 본인이 다 인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만 교육하면은요 어느 정도 알아들으세요. 근데 이 치매는 옆에 사람, 가족이 관리하지 않으면요 영영 못 찾기도 하고 관리가 안 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치매는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는 노인 인구가 14.2%예요. 젊은 사람 다 직장에 가면 노인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다 노인들만 보일 겁니다. 지금 일본에 가면 다 노인들만 보여요. 동구도 상당히 노인들만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노인 인구 중에 60대, 70대, 80대 되면요 80대는 거의 20%가 가깝게 치매 증상이 약간씩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70대는 한 10%, 65세 정도로 5%, 요 정도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80대 어르신들이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가 81세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 평균 나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사고로 사망하시고 우리나라 역사가 파란만장했잖아요. 그럴 때 사망한 사람들까지 다 빼가고 80 몇 세예요. 결국 지금 살아서 건강하신 분들은요 90세, 100세까지 다 건강하시다는 얘기예요. 복지관에 머지않아 90대 어르신 태반일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상당히 그런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 나이대에 치매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외로 치매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주변에 약간의 치매기가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빨리 보건소나 병원에 가셔서 치매 간이 검사가 있어요. 치매 간이 검사를 빨리 하시면은 요즘에는 약도 좋은 게 있어가지고요.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약을 먹으면 훨씬 더 치매에 이완되는 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관 같은 데는 치매 인지재활 교실 같은 거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 교실을 3개월 정도 하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 나 요즘에 너무 영리해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게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고 병원에서는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약들도 개발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안내들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졌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고혈압, 당뇨,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것 중에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질환이 대체적으로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일단은 기존의 약들을 다 드시고 계세요. 이런 질환들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약 관리를. 그리고 어르신들이 약 관리를 잘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잘 정확하게 드시고 있는가 아닌가를 체크하신다는 거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하고 집에 계신 거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는 똑같은 약을 먹어도 건성으로 먹고 병원에서는 의료인이 정확하게 시간대마다 이렇게 주는 거죠. 먹었는가 체크하는 거. 요거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집에 있으면서도 이거를 약 관리를 잘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눈을 얘기했지만 잔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이 유지시켜주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운동이에요. 꾸준하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으면 꾸준하게 노인복지회관에도 가고 교회도 다니시라 그러고 절에도 가라 그러고 계속 움직이시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숙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활동을 많이 하지만 젊은 사람은 하루 종일 활동을 시켜도 저녁에 푹 자고 나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을 우리 선생님이 꾸준히 움직여라 그래놓고 하루 종일 움직여라 그러면 병 생겨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움직였다, 한 30분 정도 움직였다 그러면 충분히 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요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뭐 프로그램 안 하는 데가 많아서 그렇게 하겠지만 어르신을 하루 종일 움직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낮에는 좀 잠깐이라도 주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마련해주고, 또 밖에서 활동했다가 오시면은 반드시 조금씩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고, 손주들이 옆에 좀 못 가게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조화가 필요합니다. 요 뒤에 내용은 지금 제가 한 2, 3분 동안 요약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바로 이제 비디오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비디오가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쉽게 설명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한 17분 정도 하거든요. 그것을 보고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